합법과정문 기출문제 분석 강의 6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화면 1, 2, 3, 3개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쌤이 여기 지문 왼쪽에 각각의 자료에 맞는 형광펜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 화면 1은 초록색, 화면 2는 노란색, 그 다음에 화면 3은 주황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자, 화면 1을 제시하고서 여장, 그 다음에 몸을 숨길 수 있는 타, 외부를 관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타구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자, 36번에 1번에 그렇게 써 있죠? 화면 1을 활용하여 여장이 타와 타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화면 2 자료 볼게요. 자, 36번에 2번 보면 화면 2를 활용하여 원총알과 근총알이 적과의 거리에 따라 구별되어 쓰이기 때문에 단면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 노란색 형광펜 볼까요? 화면 2가 제시되어 있고 단면을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원총알은 멀리 있는 적에게, 근총알은 가까운 적을. 자, 여기서 2번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잠깐 35번에 2번 선택지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아래로 총을 쏘는 자세를 하며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그 발표자의 행동이니까 비언어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35번에 2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6번에 4번 선지 볼까요? 화면 1과 2를 활용하여니까 이 부분이겠죠. 자, 화면 1과 2를 제시하면서 원총안과 근총안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라고 했는데 자, 원총안은 정사각형, 근총안은 직사각형이니까 이제 형태적인 특징까지는 괜찮은데요. 총안의 변청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 순으로 글이 진행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36번에 4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3 자료를 이용한 36번의 3번 스택지 여장의 형태와 총안의 개수를 중심으로 반원형, 철형 여장의 차이를 드러낸다. 자, 이게 형광펜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기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3 제시돼 있고 반원형 여장, 철형 여장이라는 게 있는데 두 여장은 총안의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반원형 여장은 총안이 3개, 철형 여장은 왼총안 하나다. 자, 36번에 3번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36번에 5번. 자, 이번엔 화면 1과 3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겠네요. 자, 반원형 여장, 그 다음에 평여장에 비해 근접한 적을 집중 공격하는데 유리하다. 자, 여기 보면 총안 구성을 중심으로 반원형 여장이 가까운 적을 공격할 때 평여장보다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36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35번의 답을 미리 찾았지요? 자, 그래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35번의 1번.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자, 이런 데 보면 발견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일단 상호작용은 뭐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은 일어나는데 청중의 질문을 받은 건 아니죠.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정도로 선택지가 바뀌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 36번에서 한번 청중에게 정보의 출처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정보의 출처가 어디였습니다. 라고 나타난 거 없었고요. 36번에서 4번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역시 지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 5번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청주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다 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다양한 사례는 없어요. 혹시 이제 이 자료가 사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청중이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한다라는 내용이 또 발표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확인해 놓은 대로 3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학생 일과 관련된 선지 묶어서 해볼까요? 자, 사극에서 본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자신의 경험, 37번에 4번 자신의 경험이겠죠? 요철 모양의 여장이 철형 여장이란 걸 알게 되었어. 그런데 왜 여장을 요철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설명이 없었어. 라고 하면 37번에 1번. 궁금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맞는데 우리가 추론이란 건 뭔가요?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걸 추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그 지금 학생 일의 대사를 보면 궁금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론의 과정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37번의 나머지 선지들 볼까요? 37번에 2번 보면 학생이는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근거로 내용을 긍정한다 했는데, 자, 효용성이란 게 쓸모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보가 많아서 유익했어 라는 요 말이 효용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자신의 배경 지식과 발표 내용을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미리 초록색으로 그어놨습니다. 화성이라는 게 화약무기가 널리 쓰인 이후 만들어진 성인데, 그리고 여장과 다르게 총알이 없는 여장도 있다고 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 이게 배경 지식과 발표 내용의 비교죠. 그 다음에 학생 3 보면, 자, 여장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건 알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본 책에선 여장에 타구가 없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배경 지식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7번에 3번 학생 3은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 관련한 추가 정보를 탐색한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죠. 또 다른 형태의 여장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7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8번부터 42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지문의 흐름대로 선택지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38번에 5번. 자, 학생 1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학생 1의 대사를 보면, 올해 활동할 때 무엇을 보완할지 의논하고 학교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해서 건의해보자. 자, 이게 바로 대화의 맥락이죠. 올해 활동할 때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정리하자. 이게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논의의 목적은 건의해보자죠. 왜냐하면 이 대화 자체의 목적이 건의문을 쓰기 위한 학생들의 대화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죠. 38번 5번 맞고요. 자, 이번에는 39번 문제 A와 B로 묶여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도 똑같죠. 먼저 A에서 필요한 선택지 다 거르고 그 다음에 B에서 남아있는 선택지로 답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4번 먼저 볼게요. 자, A, B 모두에서인데 우선 이 부분은 빼고 A만 생각해 볼게요. 자, A에서 학생이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 있죠. 누가 언제 물을 줬는지 알 수 없어서 식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대 라고 하는 게 실제 사례를 통한 논의사항 제시가 되겠네요. 자, 일단 살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 39번에 5번. 자, 이것도 요만큼은 빼고 생각해 볼까요? 자, A에서 학생 3은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에 타당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자, A에서 학생 3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있어요. 자, 볼까요? 어떤 반은 식물일지를 만들어 잘 관리했대. 그러니까 이번에 각 반에 식물일지를 나눠줘서 작성하게 하자. 자,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에 타당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 부분일까 한번 볼까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을 이용해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자. 역시 상황을 가정하거나 의견에 타당함을 드러낸 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B까지 가지 않아도 A에 대한 설명이 틀렸구나. 자, 5번이 답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 볼까요? 39번에 1번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수용한 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우선 학생 3의 의견, 각 반의 식물일지를 나눠주자는 거 동의해 줬고요. 그 다음 그런데 라는 담화 표지 뒤에 관리일지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어쩌지 라고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9번에 2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일지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문제를 대비해 학교 누리집의 게시판을 이용하자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가서 자, 학생 1의 대사의 초록색 부분 볼까요? 자, 그러면 물과 관련된 관리 문제는 반별 게시판을 활용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라는 이 대사를 통해 38번에 3번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며 대화를 진행한다는 거 확인되네요. 또 밑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또 학생 1의 대사 식물용 LED 등을 설치하며 햇빛이 잘 안 드는 교실에서도 식물이 자란다는 거지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해한 거, 자, 그러니까 식물용 LED 등 설치해 달라고 하자라는 요 말에 대해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장면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답을 대충 찾아 놓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B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지어 볼게요.
자, 39번에 4번 A, B 모두 학생 E는 실제 사례를 통해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 학생 E가 방학 때 관리도 안 되고 계약하고 식물을 새로 받은 반이 많았어 라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럼 이 문제는 어떡하지? 라고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9번에 3번 B에서 학생 E는 학생 3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자, 방학 때 그럼 학교 나와서 물 주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근데 방학 때 학교 자주 오기 어려워 라고 해서 학생 2가 제시한 방학 때 학교를 오자라는 의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에 5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학생 3 부분, 요 부분이요. 또는 요 부분. 자,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의견에 타당함을 드러내는가? 여기서도 안 되죠. 방학 때 돌아가며 물을 주는 거 어때라고 의견을 제시했거나 아니면 방학에 식물을 집에서 관리할 도우미를 모집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을 뿐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까 위랑 확인해 볼까요? 자, 위에서도 A에서도 의견이 틀렸는데 지금 B에서도 역시 틀리니까 39번의 답은 5번이 확실하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4번 학생 A 1의 그 대사. 대화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탁하며 대화를 마무리한다. 자, 여기 학교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너희가 한번 검토를 해줘 라고 이렇게 의견 역할을 부탁했죠. 그러면 이제 38번에 1번 선택지 하나 남아있네요.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의 출처가 정확한지 검토하는 내용은 대사 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8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세트 또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학생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자, 이 글 내용 가지고 한번 학생 1이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메모를 작성했는데 기억부터 미음 중에 이제 글에 반영된 양상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은 쌤이 그 선택지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 보기로 제시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옆에다 써놨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글의 흐름대로 먼저 40번에 3번 스택지 보겠습니다. 자, 디귿이 식물용 LED 등의 구입 및 설치죠. 자, 그것은 교실 위치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자, 이 부분 해볼까요? 이 문단. 햇빛이 드는 시간이 짧은 교실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식물용 LED 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서 40번에 3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리을 식물용 LED 등 사용 경험이라는 메모가 있는데요. 자, 요것에 식물용 LED 등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추가해서 나에 반영하였다. 자, 여기 있죠? 식물용 LED 등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제공해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해서 40번에 4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3문단이요. 자, 40번에 1번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기억해보면 식물 관리 일지를 만든 반이 있다라는 내용, 그걸 가지고 종이 관리 일지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에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자, 쌤이 여기 지문에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식물 관리 일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식물을 잘 키운 반이 있었어요, 작년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각 반에 종이 일지를 배부하면 분실되기가 쉽다. 아까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자연스럽죠. 사용하면 불편한 이유가 맞죠.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식물관리 일지를 종이로 주면은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런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와 불편하다는 좀 다른 개념이죠. 40번의 1번은 그럴듯하지만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0번의 2번.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이용의 장점은 학교 누리집에 식물관리 게시판을 만들었을 때 기대 효과로 글에 써봤다. 자, 조금 긴데, 자, 이 부분이죠. 반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주면 관리도 쉬워지고 처음 해본 학생도 다른 학급의 일지를 참고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의 5번 선지요. 자, 봉사활동 시간 부여에 도우미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격려라는 의미를 추가하겠다. 자, 이 부분이네요. 자발성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로 글에 나타나니까 맞네요. 자,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 자, 이 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죠. 자, 41번의 답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문 흐름대로요. 자, 3번이죠. 공동체 문제 해결을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군가요? 바로 교장쌤이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필자는 학생회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학생회장보다 교장쌤이 어른이니까 표현을 할 때도 격식에 맞는 표현. 예를 들어 문장을 끝낼 때 뭐뭐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 교장쌤의 노고에 인사를 표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드리고들 합니다 같은 높임법을 쓰는 걸 우리가 다 격식에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1번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 선지들 좀 훑어볼까요? 공동체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 형식을 갖춘 글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건의문은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 건의문은 내가 어떤 공동체의 문제 인식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저기 건의 말 그대로 건의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 분석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 형식은 뭐 굳이 말하자면 논설문 아니면 비평문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41번에 2번 공동체에 실시한 행사에 참가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강조하는 것을 장문 목적으로 하였다. 자, 효용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모죠, 쓸모. 그러니까 네가 이 행사에 참여하면 이런 쓸모가 있어라고 하는 건 안내문에 더 가깝죠. 자, 그 다음에 41번에 4번.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기 위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면 안 됩니다. 건의문은 굉장히 공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격을 갖춘 그런 글의 형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번 안 되고요. 그 다음 5번.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글의 주제로 삼으려면은 그거는 건의문이 아니죠. 여기서 건의문에서 이 건의를 들어주는 거는 교장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 41번에 5번도 안 되겠습니다. 말들이 좀 그럴듯하지요. 자, 그 다음에 42번. 자, 고쳐쓰기 문제네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건의사항을 모두 요약 제시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쓰고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자.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빠르게 풀려면 우선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먼저 쭉 훑어보면 좋죠. 자, 알을 깨는 병아리처럼 여기 직유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택지에는 특별히 비유적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스택지는 비유적 표현이 조금 은유라서 잘 찾기 어려울 텐데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다 그런 거예요. 학생들을 나무에 빗댔죠. 자, 4번과 5번은 특별히 비유적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하나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쌤이 미리 초록색 형광펜 거놨는데 이 글이 건의문이죠. 그리고 이 글에서 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물용 LED 등을 좀 구매해 주세요 라는 건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누리집에 식물관리 일지를 게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방학 때 집에서 식물관리한 도우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세요 라는 이렇게 세 가지 건의가 있기 때문에 학생 2의 말처럼 건의사항이 요약적으로 모두 제시되려면 자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중 일단 뭐 2번은 비유적 표현이 없어서 처음부터 걸러지긴 했는데 자 건의사항을 놓고 따져보더라도 세 가지 건의사항이 모두 있는 거는 바로 3번이죠. 식물로 LED 등 설치해 주세요. 관리일지 게시판 만들어 주세요. 봉사시간 주세요. 그죠? 1번과 2번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뭔가 한 가지씩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의 의의가 또 여기 3번 스택지에 책임감 있는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 봉사활동의 의의가 될 테니까 42번의 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아마 조금 답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을 깨는 병아리란 직관적으로 비유적 표현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 건의사항이 하나가 부족하다. 3번하고 비교하라고 쌤이 이렇게 따로 까만색 굵은 글씨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답이 3번인 거 이해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보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네요. 항상 문제 풀기를 기 전에 이 글의 목적이 뭔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43번에 1번. 문제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한다. 안 되죠? 문제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자, 간판에 너무 외국어를 많이 써서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 근데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전개된 양상을 이해를 못했어도 다른 나라와의 사례를 비교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43번의 1번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에 4번 스택지 볼까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곳곳에 쌤이 이렇게 미리 초록색으로 좀 해놨는데, 자, 세련되어 보이는 간판이나 메뉴판을 외국 문자로만 표기한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문제 상황이죠. 왜 메뉴판을 외국 문자로 표기할까?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은 분석되어 있는데, 그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의 견해는 또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43번에 2번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소개한다. 여기 쌤이 미리 화살표 이렇게 해놨는데 가게 주인들의 입장과 방문객들의 입장이 서로 반대죠. 가게 주인들은 세련돼서 표기한다 했는데 막상 방문객은 좀 부정적 반응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절충한 견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43번에 5번 특정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반론에 담긴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역시 지문에선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43번에 3번이 답이 될 건데요. 자, 왜 3번이냐? 자, A에 괄호 묶여있는 이 부분의 초록색 형광펜 한번 보세요. 간판이나 메뉴판 표기 관련해 제도를 보완하자. 우선 간판이나 메뉴판을 한글로 쓰는 가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장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관련 법률을 정비해보자. 그러면 구체적 방법 두 가지죠.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자 43번에 3번이 이 글의 흐름상 가장 적절한 설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또 고쳐쓰기 문제네요. 자, 고쳐쓰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고치느냐, 그리고 고쳐서 뭐가 바뀌었느냐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A의 초고를 여기서 보고서 A의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무엇이 반영됐는가. 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쌤이 미리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는데 총 9개의 문장이 있고요. 그 중에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요 3문단이 3문단이라 3문장이 얘가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문장에서는 간략하게 간소화하다라는 요 말에서 간략하게가 지워졌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또한으로 교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장 자, 원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었는데 여기다 앞에 이렇게 수식 표현이 좀 더 들어갔죠. 외래어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처럼이란 말이 추가됐습니다. 자, 요 정도 바뀐 거 확인됐으면 이제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은 해당 문단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정말 삭제가 됐죠. 그 다음 2번. 네 번째 문장은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 중복됐으니 하나를 삭제해보면 어때라고 해서 간략하다와 간소화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둘 표현 중 하나를 삭제한 거 맞습니다. 자, 3번. 다섯 번째 문장은 추가적 방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요 접속사 대신에 또한이라고 하는 뭔가 내용을 추가하는 접속어로 교체한다. 잘 설명되어 있고요. 자, 4번. 일곱 번째 문장은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원래 써있는 글처럼 읽으면. 그래서 해당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자 라고 해서 외국어로 상표가 등록된 경우처럼이라는 사례가 더 제시됐습니다. 자, 5번. 아홉 번째 문장은 앞선 문단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자 했는데 뭐 그대로 둔 거는 그대로 뒀으니까 맞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앞선 문단에서 이미 언급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번 자료 활용 문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할 수 있죠?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일문단이 써 있었는데 자, 나를 활용하여 간판이나 메뉴판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내용을 일문단의 내용을 좀 뒷받침해야겠다. 자, 이 부분이죠. 가게 간판 외국어로 표기되어 해만 적이 있다라는 대학생의 인터뷰 자료. 요거를 여기 메뉴판에 적힌 글자를 못 읽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에다 추가하면 더 글이 구체적이겠죠? 자, 잘 고쳤습니다. 그 다음 45번에 5번 먼저 볼까요? 자, 가의 이와 다를 활용하겠다고 하네요. 자, 화면 이렇게 걸쳐놓고 자, 가의 이와 다 볼게요.
간판과 메뉴판에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 외국 문자들을 쓰는 것은 불편함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원래 이렇게 써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한다? 요 두 개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문단에 추가한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가다시2의 자료는 연령대별로 그 외국 문자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의 개수 이런 자료고요. 그 이해한 비율이 저기 60% 미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자, 연령대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전문가 인터뷰 자료에서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꼭 늙은이들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가의 이 자료를 이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보완해주고 있죠. 자, 그럼 두 개 묶으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라고 자료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단. 자, 45번의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가의 이를 활용하여 외국 문자로만 간판이나 메뉴판을 표기하는 것이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가게 주인들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여기 요 부분이죠. 외국 문자로만 표기된 간판이나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요 문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가의 1 자료. 자, 요 부분이요. 자,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 표기한 문제라는 생각에 대해서 비율 가장 큰 게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렇다가 40%가 넘죠. 그러면 비율 제일 높은 그래프로 보면 사람들이 10명 중 4명, 이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그 자료를 보완할 수가 있겠네요. 자, 45번에 1번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45번에 5번. 이번엔 가의 일과 나 이렇게 가의 일과 그 다음에 신문기사 나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왠지 형광펜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으네요. 자, 가의 일과 나를 활용하여 외국 문자 표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가게 주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해 보겠다. 자, 여기 가게 주인들의 인식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 문단에 그렇게 썼죠.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조금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우선 가의 일 자료 아까 봤지만 사람들이 외국 문자 표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 자료를 보면은 자, 여기 초록색 광펜이요. 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방문객이 늘어난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으니까 성공 사례를 근거로 가게 주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자, 이 부분의 문장을 보완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문단은 쌤이 그냥 특별히 연결된 선택지가 없어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놨고요. 자, 이제 4문단 볼게요. 자, 45번에 2번 보면 가의 이 자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연령대별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외국어 간판을 잘 이해 못한다는 자료죠. 자,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 이용한 간판이나 메뉴판이 외국 문자를 이용한 것보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는 내용을 4문단에 추가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4문단에 보면은 자, 간판과 메뉴판의 목적을 생각하면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간판이나 메뉴판 외국 문자를 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한글 표기를 해줘야 하고 간판과 메뉴판의 목적을 생각하면 소비자가 읽기 쉬운 표기가 좋은 표기인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십이란 단어를 처음부터 외국어로 써도 문제지만 이거를 한글로 플래그십이라고 써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5번의 2번은 좀 잘못됐어요. 한글로 외국어 낱말을 표기한 간판이나 외국 문자로 처음부터 쓴 간판이나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소비자층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45번의 2번은 좀 자료를 잘못 활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네요. 자, 여기 쌤이 조금 보충해서 하나 써놨는데 지금 이 글의 내용대로라면은 외국어 낱말로 쓰던 아니면 한글로 표기된 외국어든 이게 어떤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45번에 2번 잘못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다 됐나요?
자, 45번에 빠진 선택지 없지요? 3번, 5번, 1번, 4번, 2번. 네,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